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고민을 하시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오늘은 뭘 하고 놀지? 오늘은 친구들을 만날까? 아니면 아쿠아리움에 놀러 갈까? 굉장히 순간순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자라면서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다양한 타는 기구, 승용 기구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놀러 갈 만한 곳 찾아보면은 키즈 카페, 아쿠아리움도 있고 아이들 먹이주기 체험하는 데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더 도움이 될까? 우리 아이가 지금 발달이 좀 늦고 자폐 성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우리 아이한테 이로울까에 대해서 아마 많이 고민들 해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밖에 나가면 다들 킥보드를 많이 타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킥보드가 좋을까요? 자전거가 좋을까요? 네, 자전거가 훨씬 좋습니다. 자전거는 일단 무릎 관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무릎 관절 쓰면서 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양 다리 양측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분리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킥보드는 일단 서 있어요. 그쵸? 관절을 많이 쓰지 않고, 관절을 쓰는 부위는 발목 하고 무릎 관절 약간 폭 좁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킥보드보다는 자전거가 우리 아이들의 관절 움직임도 많아지고 양측을 훨씬 더 힘있게 분리돼서 쓰기 때문에 고유 수용, 감각 수용에 훨씬 좋고 감각 통합에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네발 자전거 탈 거고 나중에 바퀴 떼고 나면 이렇게 균형을 더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균형 감각도 좋아지게 되죠. 우리 아이한테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놀까 고민되실 때 선택하시기를 킥보드보다는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인라인 타는 거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탔는데 요즘엔 인라인을 타잖아요. 인라인도 좋습니다. 인라인 탈 때는 되게 집중하게 됐어요. 왜냐면 안 그럼 넘어지니까. 몸에 굉장히 집중한 상태에서 다리에 힘이 팍팍 들어가고 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낮추게 되면서 넘어지지 않게 뭔가를 꽉 잡는다든지 몸에 집중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 이어지고, 또 아빠가 앞에서 잡아주면 아빠를 꽉 잡겠죠. 아빠한테 집중하겠죠. 아빠가 지금 여기 있는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지 옆으로 가려고 하는지 아빠한테 엄마한테 꽉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인라인도 좋고요. 또 주변에 혹시 빙상장 있으면 스케이트도 좋거든요.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스케이트 이제 타러 종종 갔었는데요. 아이들 중에 이렇게 손을 터는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갑을 딱 끼고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데 자기가 긴장을 놓치면 어때요? 꽈당꽈당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난간 봉을 엄청 꽉 잡으면서 한 1시간을 타죠. 그러면 1시간 동안 계속 그거 잡고 몸 움직이고 그거 잡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어때요? 손, 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손상동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스케이트 타는 거 저희가 되게 만족했었는데 맨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킥보드보다는 자전거 또는 인라인이나 또 얼음 스케이트가 도움이 더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부모님들 중에 이제 수영을 시키는 경우 많은데 수영보다는 승마가 더 낫습니다. 수영은 몸을 물속에 이렇게 담그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유산소 체력 소모가 은근 많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수영할 때 주로 이렇게 허우적 하면서 몸 전체를 버둥거리긴 하는데 신체 각각의 부위에 집중하면서 신체 부위의 접촉에 의해서 더 인식을 강하게 하면서 움직이는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수영보다는 승마, 말의 힘을 느끼고 말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의 진동감, 말에 타면 이제 신체 접촉을 통해서 그 부위에 집중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장난 좋아하고 물 이렇게 비비거나 물 떨어지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 그런 상동행동이나 시각축이 있는 친구들은 수영보다는 승마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몸을 의미 있게 접촉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또 물은 몸으로 접촉한 느껴지는 것들이 가볍고 미끄러워요. 근데 아이들은 다채로운 감각을 수용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힘있게 느껴지는 것들, 적절한 무게감, 중력감, 압박감, 진동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승마가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바깥놀이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요.
네, 아이랑 산책해요. 매일매일 밖에 산책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책은 우리 아이들한테 감각 통합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걷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감각 통합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몸을 훨씬 더 다양하게 써야 돼요. 오르고 잡고 내리고 빠져나오고 균형 잡고 점프하고 이렇게. 산책은 그냥 똑같은 보폭으로 똑같은 자세로 걷는 거잖아요. 이건 어른들한테는 산책이 의미가 있지만 아이들은 산책이 당연히 재미가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몸 감각 수용이 제한적인 아이들은 산책하면서 손에 뭐 쥐고 있고 산책하면서 자동차 지나가는 거 보고 해서 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것들을 그 안에서 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책보다는 놀이터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오르고 내리고 그네 흔들흔들 타고 그다음 징검다리 건너고 뭐 밟고 올라가고 또 잘 보고 내려오고 이런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아쿠아리움 가면 물고기도 보고 막 상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쿠아리움보다는 동물 먹이 주는 곳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아쿠아리움 가면 다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보기만 하지 만져볼 수 없고 먹이를 줘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쿠아리움은 주로 시각 자극 위주로만 제공받기 때문에 시각추가 있는 친구들 또는 이제 뭐 빛이나 알록달록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고, 차라리 뭐 양한테 먹이 주기, 토끼 먹이 주고 말 먹이 주고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만져보면서 그 동물하고 소통하고 만져보면서 그 촉감도 느끼고 먹이를 주면서 이 동물한테 뭔가 자기가 기여를 하는 거죠. 이 동물한테 먹이를 줘서 자기가 돌봐주는 거잖아요. 훨씬 더 성취감도 느끼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쿠아리움보다는 먹이 줄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있는 곳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키즈카페.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깥 활동이 어려울 때는 부모님들이 키즈카페를 고려하시기는 하는데요. 키즈카페보다는 당연히 숲 놀이터나 차라리 친구 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는 노래가 계속 들리기도 하고 또 키즈카페는 알록달록하고 화면에다 게임하듯이 나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돈 넣으면 화면 나오는 뭐 게임기라든지 돈 넣으면 막 반짝거리고 소리 나는 그런 게 타는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즈카페보다는 숲 놀이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시각적으로 훨씬 더 멀리 넓게 높이 보는 숲에서 노는 게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시시각적으로도 좋아지고 청지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숲놀이터 가기는 어렵지만 차라리 친구 집이 낫습니다. 거기서 친구랑 같이 밥도 먹고 친구랑 같이 한 공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좋고,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다 보고 지나가고 하지 그 친구랑 그런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 내가 아는 친구니까 이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 뭘 먹는지 뭘 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키즈카페보다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거를 더 요청드리고, 친구 집에 가면 키즈카페는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친구 집에 가면 비용은 안 들고, 하지만 뭐 선물 같은 거는 같이 먹을 간식 같은 건 사가면 좋겠죠. 같이 나눠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재 발달이 좀 늦고 자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거나 여행을 계획할 때 물론 제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하는 게 더 좋고, 하면서 어떤 게 좋은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당연 더 좋겠죠. 바깥놀이나 체험적인 것들을 꾸준히 하시고요. 꾸준히 하실 때 아이가 뭔가 소통할 기회가 많고 몸을 써볼 기회가 많고 아이가 사람이나 동물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고 몸을 다양하게 써볼 기회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한테도 뭔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가면 아이한테 새로운 걸 보면서 말도 더 걸어주게 되고, 엄마 아빠도 여행 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좀 더 기분 좋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여행 갈 때 캠핑도 가고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숲 놀이터도 놀러 가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미 있는 시간, 아이랑 소중한 추억 만드는 시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킥보드보다는 자전거, 수영보다는 승마 한번 해보시고, 아쿠아리움보다는 동물 먹이주기 체험 한번 해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더 특별하고 더 성장에 도움되는 시간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매일매일 몸놀이, 언어놀이 잊지 말고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